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상 1학기 과정이죠. 두 번째 단원인 정수 68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이요. 다음 밑줄 친 것을 양의 부호 플러스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겁니다. 자, 1번. 자, 매운맛은 영상 60도씨에서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자, 이 영상 60도씨를 플러스 60도씨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맞죠? 영상. 이게 영하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자, 2번.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자, 해발 8,848m이다. 플러스 8,848. 이것도 맞죠? 해저 그랬으면 만약에 수심 밑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예요. 3번에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6득점 8실점으로 사이했다. 8실점. 자, 이런 거죠. 6득점, 득점을 플러스로 보면은 이런 건 8실점은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4번에 추석 열차 예매는 보통 한 달 전에 한다 했습니다. 이게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보통 전후 이렇게 있을 때 후를 플러스로 하고 전을 마이너스로 하는 게 맞겠죠. 한 달 전 그러면 마이너스 한 달 이렇게 쓰는 게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그의 우리나라의 경제가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거 성장할 때 선을 이렇게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4.8% 성장 플러스 4.8% 이렇게 표현하면 맞게 성장이니까요. 성장이 아니라 뭐 후퇴했다 그러면은 후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맞고요. 성장이니까 플러스가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9번이요. 다음 중에서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0보다 4 큰 수 플러스 4 맞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7 작은 수 마이너스 7 이것도 맞죠. 3번에 자 전진 5m 앞으로 전진한 거 5m 플러스 5 맞고요. 후진 뒤로 간 거죠. 후진이 2m에 따르면 마이너스 2m 이것도 맞습니다. 영상 20도씨 플러스 20도씨 맞고요. 영하 0도씨 밑으로 내려간 거죠. 영하 10도씨 그럼 마이너스 10도씨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익 10원 마이너스 10원이라고 썼는데요. 자, 이익은 내가 이 돈을 얻은 거죠. 이거 플러스 10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손해난 거, 손해 10원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 10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7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양의 부호,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이요.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27조 7천억 원의 흑자 그랬어요. 흑자. 흑자는 플러스 쓰면 되고요. 우리가 적자 손해본 것은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흑자니까 플러스 27조 7천억 원. 자, 기억이 맞네요. 자, 니은 해저 2만 리 그랬습니다. 자, 해저 그럼 바닷속이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만 리 바닷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쓰는 거 맞겠죠. 우리가 해발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해발은 플러스를 쓰고요. 해저는 마이너스를 씁니다. 7전 8기. 자, 7전 엎드러질 전. 그래서 7전은 7번 넘어지는 거고요. 8기 그러면 일어날 기. 8번 일어난다는 거를 플러스로 써야 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러질 전 요거는 마이너스를 쓰고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플러스. 플러스 8 써야 됩니다. 틀렸고요. 연간 가계 교육비 지출 240만 원. 자, 지출은 사용을 한 거죠. 마이너스를 써줘야 옳겠죠. 이게 수입이다. 그러면 뭐 이득, 수입 이런 것들은 플러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출이니까 마이너스를 써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수와 양의 정수를 포함한 관계를 나타낼 때 다음 수 중에서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수를 모두 골라라. 자, 색칠한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 부분이 색칠한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요. 정수에는 속해요. 정수에는 속하는데 양의 정수에는 속하지 않는 거. 자,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에 속하지는 않는 거. 그걸 고르라는 겁니다. 자, 정수 중에서요. 자, 자연수를 제외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자연수가 여기 1 있죠. 1. 이런 것들 제외하는 겁니다. 4도 제외해야 되겠네요. 즉 음의 정수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주어진 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를 모두 골라라. 즉 자연수. 이 중에서 자연수 있나 볼게요. 일단 음수인 것들은 안 되고요. 0도 안 되고 양수인 것들 중에서 1과 3분의 2, 3분의 2가 있죠. 소수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자, 2분의 4. 2분의 4가 약분하면 이거 2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겠네요. 2분의 4. 자, 양의 정수 하나 찾았네요. 2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5가 있네요. 5. 73번 보겠습니다. 음의 정수를 모두 골라라. 자, 음수이면서 소수 부분이 없는 거. 요거 보면은 여기 2분의 6이 약분되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 돼서 여기에 음의 정수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 이렇게 써줄게요. 있는 그대로 써줄게 표현을. 자, 그리고 또 음수인 게 여기 또 있네요. 지금 여기 음의 정수가 이렇게 표시할까요? 요것도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음수 중에서 없네요. 그리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음의 정수가 아니어야 돼요. 음의 정수가 아니면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 즉 양의 정수 또는 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와 0.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 중에서 음의 정수를 제외한 자연수와 0을 찾으면 됩니다. 보기가 아까 자연수 찾은 거 있었죠? 2분의 4랑 5. 2분의 4와 5가 있었고요. 여기 0도 있죠. 0까지 포함시키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75번 보겠습니다. 정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1번 0은 정수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0.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2번도 맞네요. 자연수. 우리가 정수는 양의 정수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가 정수는 뭐가 있다?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자연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도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0도 정수고요. 자연수도 정수예요. 자, 음의 정수는 무수히 많다. 자, 음의 정수 볼게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끝이 있나요, 이거? 끝이 없죠? 끝이 없을 때 이걸 우리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뭐야? 양의 정수는 어떨까요? 양의 정수도 무수히 많아요. 0은 0 하나만 있는 거고요. 4번. 양의 정수가 아닌 정수는 음의 정수이다. 그랬습니다. 자, 양의 정수가 아니면 음의 정수인가요? 0도 될 수가 있죠. 그쵸? 요것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거든요. 양의 정수가 아니다 그러면 양의 정수가 아니면은 음의 정수거나 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이요. 자연수에 양의 부를 붙인 수는 양의 정수이다. 자, 자연수가 예를 들어 3이 있어요. 이렇게. 3이 있는데 여기 양의 부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 부분 붙이나 안 붙이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3을 붙여도 여전히 자연수고 여전히 양의 정수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2를 나타내는 점을 P라 하고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2 요점. 요 점을 P라 하고요.
P에서 자, 3만큼 큰 수를 나타내는 점을 Q라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3만큼 큰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쪽은 오른쪽이 큰 거예요. 여기서 작은 쪽은 왼쪽이고요. 여기서 3만큼 큰 수, 3만큼 커 보겠습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크면은 요점이 되겠죠. 요점. 그러니까 요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Q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Q. 아래 나타내도 되고 위에 나타내도 되겠죠. Q점이 요 1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7번이요. 수직선 위에서 5를 나타내는 점을 P 그랬어요.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5라고 할까요? 자, 5를 나타내는 점을 P. 자,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점을 Q라고 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요. 이 점을 Q라고 할게요. 자, 두 점 PQ 사이의 거리만큼, 요 사이의 거리만큼 점 Q에서 떨어져 있는 점이 나타나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Q에서 요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거리 구하는 거. 우리 수직선에서 거리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음수가 있는데 양수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양수 더 쉬우니까. 만약에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한 6이 있다고 7이 있다고 볼까 이렇게. 이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즉 3에서 얼마만큼 가야지 7이 나오냐 이거죠. 이거는 그냥 바로 4가 나오죠. 어떻게? 3에 4 더하면 7. 거꾸로 보면요. 이걸 계산할 때 7에서 3을 빼면 되는 거예요. 7에서 3을 빼주면은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은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거리가. 자, 뭐한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원리가 똑같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5에서 자, 마이너스 3을 빼줍니다. 이렇게.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줘요. 거리가 되는 건데 자, 이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 즉 거리가 8이 되는 거예요. Q에 8을 더하면은 지금 이렇게 5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좀 Q점에서 8만큼 떨어져 있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8 떨어져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방향이. 오른쪽 8만큼 떨어진 거, 왼쪽으로 8만큼 떨어진 거. 이렇게.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8만큼 떨어진 거는요. 여기서 8을 더하면 되니까 요 5가 되고요. 자, 왼쪽으로 8만큼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3에서 8을 빼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요. 8을 빼주면 돼요. 자,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한 다음에 두 수를 더하면 되겠죠? 절대값 3과 8을 더하면 11.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마이너스 11. 답은 마이너스 11과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 구하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이 정수 부분에서 지금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학생들에게 숫자는 좀 익숙한데 나중에 이제 문자 배우고 나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조금 안 되더라고요. A, B가 있어요. 이렇게. A, B가 있을 때 B가 더 크다고 하면요. 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 B에서 A를 빼줍니다. 이게 거리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B에서 A. 그리고 만약에 두 수의 어떤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누가 더 큰지 몰라요. 큰지 모를 때는요. B에서 A를 빼준 다음에 그걸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거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정확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2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인 점. 2를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이렇게 자 2가 있어요. 이 점에서 자 거리가 3인 거. 이쪽 3도 있고 이쪽으로 3만큼 떨어진 것도 있겠죠. 이쪽으로 3, 이쪽으로 3. 자, 모두 구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거는 2에 3을 더해서 5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자, 이쪽으로 3만큼 떨어진 거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니까 2에서
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 빼기 3. 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줬다. 자, 그렇게 한다.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3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가 답이 됩니다. 79번 볼게요. 수직선 위에서 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1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인 점에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4 이쪽으로 4만큼 떨어진 거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4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1에 4를 더합니다. 5 바로 나오겠죠? 자, 왼쪽 볼게요. 왼쪽은 1에서 4를 뺍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뒤가 더 크죠? 그러면 4에서 1 빼면 3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답이 마이너스 3과 5.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이요. 수직선 위 원점에서 거리가 5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원점이 있고요. 거리가 5인 것도 몇 개 있나요? 2개 있겠죠. 2개. 오른쪽으로 5만큼 떨어진 거. 왼쪽으로 5만큼 떨어진 거. 오른쪽으로 5만큼 떨어진 게 5고요. 왼쪽으로 5만큼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와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점이 나타내는 수는 A이고 그랬어요.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2인 것도 있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나 2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네요. A는 0보다 크다. 그럼 2만 되겠죠. 그렇죠? 2. 그래서 A 값이 2가 됩니다. A 값은 2가 되고요. 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점. 자, 3인점이 나타내는 수는 B다. 3인점도 2개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인점도 이쪽으로 3만큼 떨어지면 3.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네요. B가 0보다 작다. 음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3. 자,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 구하라고 했어요. A 값이 2였죠? 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2,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3. 부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호가 우리가 플러스 플러스일 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고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다시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몇 개 있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플러스는 상관이 없고요.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짝수에 있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고요. 2에서 3을 빼주면 또 뒤에 이렇게 빼주는 값이 크죠? 이런 경우는 3에서 2 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수 A, B의 절대값이 각각 2와 6일 때 그랬어요. 그럴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 가장 작은 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이 각각 2라고 그랬어요. A의 절대값이 2예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지면 2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B의 절대값이 6이니까 B는 마찬가지로 6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한 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자, 가장 작으려면요. A도 작고 B도 작은 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선택해서요. 이 두 값을 더해 주었을 때가 가장 작게 나옵니다. 자, 이 값은요. 둘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쓴 다음에 2와 6을 더해서 8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8 이게 제일 작고요.
나머지는 해보면은 다 이거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요. 두 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0이고요. y의 절대값이 1일 때 양수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연립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식도 두 개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지수 하나에 식도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y 값이 구해져요. 바로. 자, y의 절대값이 1. 자, 절대값이 1. 원점에서 거리가 1 되는 거. 뭐냐 이거죠. y 값이 1도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1과 마이너스 1. 그럴 때 이제 x 값 구해볼게요. 자, x. 자, 볼게요. y가 1인 경우 먼저 볼게요. 1. 이렇게. 1인 경우는 x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혹시 방정식을 배우신 분은 요거 그냥 일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만약에. 지금 x 플러스 1은 0이죠. 방정식 배우신 분이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넘어가서 x는 여기 이렇게 요건 사라지고요. 이렇게 사라지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생각해 볼 때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죠. 이 두 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더해서 0이 되려면 우리 수직선에서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이 대칭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수들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두 개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1,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볼게요.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그냥 요게 이렇게 되겠죠. x 그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하고 같은 거예요. 이 값이 0인 거예요. x 값은 1이면 되겠죠.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될 수 있는 게요.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보면은 양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1이 되겠죠. 1.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 정수를 대응시킬 때 다음 중 원점에서 가장 먼 점이 나타내는 수. 자, 원점에서요. 자, 거리만 보는 거예요. 자, 부호는 상관없이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뭐 7과 마이너스 7은 어때요?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죠. 7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다 볼 때는 뭐 이거보다 큰 거 9, 마이너스 9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요. 일단 부호는 상관이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상관이 없고 이 절대값. 이 절대값이 큰 값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볼게요. 일단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숫자 6, 3, 1, 4, 5 이것 중에서 가장 절대값이 큰 거. 6이 제일 크죠. 6. 그래서 요 1번인 마이너스 6이 가장 먼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양의 정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수직선 그려볼까요? 이 오른쪽 부분이요. 절대값이 큰다는 거는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거죠. 멀리 떨어질수록 이렇게 더 멀리 떨어질수록 얘보다 얘가 더 큰 수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음의 정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 자, 음의 정수 왼쪽으로. 절대값이 크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보다 이거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이 더 크죠. 얘보다는 얘가 절대값이 더 큰 거예요. 음의 정수. 자, 절대값이 클수록 이거일수록 작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더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3번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작은 수가 뭐가 될까요? 1일까요? 자, 더 작은 거 없을까요? 0이 있죠. 0. 0. 0의 절대값은 0이 나옵니다. 제일 작은 수는요, 0이 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자, 4번도 볼게요. 정수는 0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맞죠? 정수는 아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합니다. 5번. 절대값이 같은 수에 대응하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도 같다. 그렇죠?
절대값이 같다. 이게 뭐예요? 이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수니까요. 당연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도 같지. 같은 말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이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기억.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우리 절대값 해주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와요. 제일 작은 게 0이에요.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에는 음수 개념이 없습니다. 니은 볼게요. 두 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두 수는 같다. 자, 절대값이 같으면 두 수 같다. 맞나요? 자, 아닌 예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발예라고 해요. 발예. 어떤 이 말이 주어졌을 때 이 말이 틀린 예.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쓰는 예. 자, 뭐가 있을까요? 절대값이 같은데 같지 않은 거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관리라는 거는 이 가정, 결론 이렇게 얘기할 때요. 가정은 맞지만 결론은 맞지 않는 거. 그걸 발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을 보면 절대값은 같죠. 절대값은 같은데 두 수가 같지가 않잖아요. 이런 게 발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두 수는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자, 그걸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말 틀렸어. 내 말 들어봐. 봐봐. 자, 3과 마이너스 3을 보자 이거야. 근데 이 두 수는 절대값은 같은데 두 수가 같은 수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틀린 거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발예를 들어서 우리가 틀린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니은은 틀렸죠. 틀렸고요. 디귿.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일수록 그 점이 나타내는 수의 절대값은 크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히 알면은 당연한 말이에요. 절대값 정의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절대값은 크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은 같고 그랬어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나타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8일 때 그랬어요.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자, 일단 이거 볼게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 자, 이런 건 뭐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 2와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뭐 4와 마이너스 4, 5면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8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럴 때 두 수는 뭐냐 이거지. 수직선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0이 있고요. 자, 부호가 반대인 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요. 이 거리는 똑같겠죠. 이렇게 거리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거리가 지금 문제가 8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이다. 그러면 이 절반,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는 이거의 절반인 4가 되겠죠. 이렇게. 4만큼 커지면 돼요. 4만큼 작아지고. 그래서 4만큼 커진 수가 4고요. 일로 왼쪽으로 4만큼 작아진 수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와 4가 됩니다. 이 문제 풀 때는요. 두 점 사이 거리가 8이다 그러면 8을 반으로 나눕니다. 2로 나눠서 거기다 플러스 붙인 거랑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는 있기 때문에 작은 수가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이요. 절대값은 같고 그랬어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2일 때. 자, 방금 한 문제랑 똑같죠? 이렇게 요 전체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12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이거 절반이 6이 되겠죠, 6. 11을 2로 나누면 6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랑 왼쪽으로 떨어진 거. 6과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두 수.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9번.
수직선 위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서로 다른 두 점이 나타나는 두 수의 차가 24일 때 그랬습니다. 자, 위에 거랑 같은 말인데 이 말만 조금씩 다르게 쓰는 거예요. 두 수의 차가 이게 바로 거리예요. 거리나 차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24만큼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같은 두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 거리 차가 24다 이거죠. 그거 절반이 12가 되겠죠? 12하고 마이너스 12 두 개 나오는데 자,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여라 했으니까요. 12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 A, B의 절대값이 같고 A 빼기 B가 10을 만족시킬 때 이 값을 구하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절대값 같다 그랬죠? 절대값은 같고 여기 아까 의미가 뭐였죠? A 빼기 B 두 수의 차 또는 두 점 사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다 똑같은데 이게 가장 수학적으로 쓴 거죠. 표현이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절대값은 같아요. 이렇게 두 수가 있는데 A, B 자, 이 차이가 10이라는 소리입니다. 뺀 것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뺀 게 플러스 값 나오면은 A 값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10의 절반인 5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이쪽으로도 5만큼 떨어져 있고 떨어진 거리가 A 좌표는 5, B 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럴 때 A의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 A의 절대값은 그대로 5고요. 자, 5가 되겠고요. B의 절대값,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자, 플러스 5가 되겠죠? 더하니까 답은 10이 됩니다. 10. 이렇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